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3분둘 2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피칭과 3분둘에 대한 개념과 꼭 말해야 할 단어를 찾아서 포스트잇에 분리 포인트를 만들어 붙이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3분룰의 적용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고 강력한 말하기, 불패의 법칙. 우리는 흔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사업 설명을 할 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이 너무 길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그 설명 또한 전문용어로 가득 차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과 어려움을 갖게 하여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피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꼭 말해야 할 분리 포인트를 4가지 질문으로 분류하여 고객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가장 적절한 4개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WHAC 기법이라 합니다. 첫 번째,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 개념화에 해당됩니다. 영어로는 What is it? 당신이 제공할 기회의 핵심 내용이다. 제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흥미있는 요소들로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의 제안이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제안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서술하는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가? 두 번째로 구현 방식은 무엇인가? 개념화에 해당됩니다. How does it work? 제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즉 당신이 제공할 기회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제안이 어떻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활용하라. 당신의 제품이나 비즈니스, 서비스가 좋다고 믿는 이유를 각인시킬 독특하거나 결정적인 표현을 찾아내라. 제안의 구성 요소들이 왜 가치 있거나 중요한지 설명하는가?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목표 달성 방법을 설명하는가? 제품의 목표 달성 과정에 관한 언급인가? 세 번째, 확신하는가? 맥락화에 해당됩니다. Are you sure? 사람들이 당신의 서술과 주장을 검증하려고 하는 대목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치, 논리와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 제안 내용과 구현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뭔가를 원한다. 당신이 가진 정보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수치인가? 뭔가를 입증하는 단어인가? 잠재적 가능성을 증명하거나 확증해 주는가? 네 번째, 실행 가능한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Can you do it? 당신의 제안이 실제로 수행되거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논하는 대목이다. 실행력이나 상대방을 위해 제안을 실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인가?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실행력에 관한 내용인가? 당신이 제안을 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가? 가격에 관한 것인가? 이 4가지 분류법은 무척 단순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3분 피칭의 구성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화, 두 번째 맥락화, 세 번째 현실화,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WHAC로 구성이 됩니다. 개념화는 제안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부분은 W와 H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맥락화는 확신하는가? 제안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인가? 올바른 선택인가?
이거는 A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현실화, 실행 가능한가, 설명한 그대로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가, 이것은 C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으로 해서 WHAC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3분 피칭이나 제안 발표는 이렇듯 뚜렷한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개념화에 해당되죠.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나열하고 입증한 뒤 이 부분은 맥락화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락과 고사 중 선택을 권유합니다. 이거는 현실화에 해당됩니다. 3분이 소요되는 부분을 보면요, 개념화에 1분 30초, 맥락화에 1분, 현실화 30초 정도 해서 총 3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3분 룰입니다. WHAC라는 그림망을 통해 포스트잇 메모들을 다시 살펴보고 당신이 뽑은 모든 분리 포인트를 이 범주들 가운데 하나로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 피칭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공유 앱을 위한 3분 피칭 만들기. 프리부드 앱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골프장에서 직원에게 저녁 식사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였다. 직원이 시내의 세 곳을 제안했고 커트가 물었다. 그중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죠? 제스터스를 좋아해요. 왜 제스터스죠? 제 우버 비용을 지불해 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곧장 아이디어 개발에 착수했다. 식당과 술집 손님들을 위한 승차 제공 서비스였다.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의 분리포인트 작성하기. 30개의 분리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버, 식당, 술집, 무료 승차, 밀레니엄 세대, 광고, 고객 유인, 앱 서비스 등 총 30개가 됩니다. 다음에 모든 분리포인트에 가치 서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치 서술은 분리포인트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기 위한 단순화된 서술을 말합니다. 가치 서술은 전체 30개의 분리포인트를 가지고 정보 제공 부분과 관심 유발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보 제공 부분의 가치 서술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요. 우버라는 분리포인트를 가지고 가치 서술을 했는데, 우버와 리프트는 매일 밤 수백만 건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당이라는 분리포인트는요, 저녁 약속 장소로 갈 때 사람들은 우버를 이용합니다 라고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라는 분리포인트는요, 술집과 식당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치 서술을 했고요. 고객 유인이라는 분리포인트는 잠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무료 승차를 제공합니다 라는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제공의 가치 서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유발의 분리포인트를 가지고 가치 서술을 했는데요. 밀레니엄 세대라는 분리포인트를 가지고 가치 서술을 밀레니엄 세대는 우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는 신용카드 구매 내역을 추적합니다 라고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는 블루포인트는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라고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고객들은 일단 차에 타면 고객들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 안에서 머뭅니다 라고 가치 서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분리포인트에 대한 가치 서술을 만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정리된 가치 서술을 가지고 다음에는 가치 서술들의 선후 관계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선후 관계의 순서로는 식당, 술집, 우버, 무료 승차, 고객 유인, 앱 서비스,
자체 처리 기능, 유료 고객, 환불, 행동, 승차요금 상환, 지역 반경, 보상과 유인책, 광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분리포인트에 대한 가치 서술을 만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리된 가치 서술을 가지고 WHAC 기법을 통해 분류해보고 피칭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로 정보 정리하기. 술집이나 식당이 고객이 타고 오는 우버나 리프트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술집이나 식당 주인은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집으로 오려는 고객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앱을 열어서 어떤 업체가 차비를 지불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장소를 선택한 다음 그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돈을 쓰면 승차 요금은 무료가 됩니다. 해당 술집이나 레스토랑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고객이 단순히 앱을 열기만 하면 무료 승차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현 방식은 무엇인가로 정보 정리하기.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매끄럽게 제공되지만 무료 승차를 제공받으려면 일단 그 술집에서 돈을 써야 합니다. 프리버드 앱이 고객의 우버 앱에 직접 연결되므로 고객은 평소처럼 우버를 불러 돈을 냅니다. 프리버드 앱을 통해 승차 비용이 추적되므로 해당 고객이 술집이나 식당에서 돈을 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차 비용이 다시 입금됩니다. 술집이나 식당은 무료 승차에 지출하는 요금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불받은 고객이 해당 술집이나 식당에서 돈을 쓰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고객은 무료 승차를 제공받고 술집이나 식당은 새 유료 고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프리버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확신하는가로 정보 정리하기. 프리버드 앱은 무료 승차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술집과 식당이 고객 유인을 위해 언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술집이나 식당이 무척 바쁜 날에는 유인책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님이 뜸한 날에는 예산을 늘려 새 고객들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차를 몰고 오는 사람보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20%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 덕분에 술집과 식당들은 씀씀이가 더 큰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 가능한가로 정보 정리하기. 우버나 리프트는 모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구조를 공개해서 타사 앱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직접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프리버드는 고객의 우버나 리프트 계정에 직접 연결해서 승차 내역을 추적하고 이를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내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앱을 사용하지만 술집이나 식당들은 이를 통해 확실히 자신들의 매장에서 돈을 쓴 고객에게만 승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잡아끄는 강력한 훅 만들기. 훅은 당신의 피칭을 듣거나 읽거나 보면 생각하게 되는 뭔가를 말합니다. 프리버드의 훅은 고객이 승차 비용을 대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먼저 돈을 써야 무료 승차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버드는 당신의 고객을 찾아내서 이들을 차에 태운 뒤 당신의 가게로 데려옵니다. 그런 다음 무료 승차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매장에서 돈을 쓰게 만듭니다. 엣지와 부정적 측면을 활용해 고비 넘기기. 엣지는
피칭의 단조로움을 깨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한 내용이 있음을 알리는 뭔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비를 넘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3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첫 번째, 당신이 관여하게 된 이유나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는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무엇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구현 방식은 무엇인지, 이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하라. 이 부분은 확신하는가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큰 고충,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대해 말한 뒤에 여섯 번째, 극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 부분은 후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그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공유한 다음에 이 부분은 엣지에 해당되고요. 여덟 번째,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재언급에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이것은 실현 가능한가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최고의 3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피칭안의 구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당신의 사업이나 아이디어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3분 피칭을 완성해 보세요. 이상으로 3분 룰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방법에 대해 요약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여 자세히 읽으면서 3분 룰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실천해서 구독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접목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3분 룰을 활용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책에 나온 사례들과 접목도 시켜보았습니다. 3분 룰 피칭이 저희 삶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으시고 3분 피칭으로 인해 하시는 일마다 성공을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칭찬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